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11월 7일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주절주절 굉장히 길었네요. 자, 산타넬리를 준비하자. 마지막 결론 부분. 금주는 대체 어떻게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주 시장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번 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와 소비자 물가 발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미 의회 통제권이 결정될 이번 선거는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방향이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가는 역사를 살펴볼 때 중간선거 이후 몇 달간 주식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 결과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이며 상원은 박빙인데 현재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결과는 열어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화당 승리 시 대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 등 정책은 동력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문제는 2차 전지인데 공화당이 승리할 때 2차 전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센티적으로. 하지만 이미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전기차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2차 전지와 분리돼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시 의회가 정부의 재정 지출 감축을 요구하는 등 예산 관련 불확실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부정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예산 관련 불확실성. 그러나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가 끝났다는 것이며 100%의 확률로 중간 선거 이후 12개월간 S&P 500 지수는 항상 상승세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게 이제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금리가 오르는 시기인 1946년, 58년, 94년, 2018년 중간선거를 치르고 12개월 후 시장은 평균 12.8%나 또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환경 속에서도 중간선거 이후 낙관론은 빗나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선거 결과가 확실하다면 분명히 안도넬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냐도 중요하지만 불확실성이 사라졌다에 방점을 맞춘다. 오히려 공화당이 하원을 잡고 민주당이 상원을 잡는다면 해볼 만한 아주 좋은 그러한 분할법이다. 이렇게 해서 시장 올라갈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발 기대감도 증시 랠리의 촉매저가 될 수 있다고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도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이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에 동력이 되고 있다. 산타넬리의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죠. 중국이 코로나 규제를 풀 것이라는 소문이 증시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이를 확인한 뉴스가 나온다면 랠리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은 중간선거 이후 랠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CPI는 이번 주 나올 가장 중요한 경제 데이터이다요.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10월 소비자 물가가 연간 기준 드디어 7자 정도를 보일 거로 내놓고서 7점, 지난번에 8.2에서는 7.9로 이상이 되고 있다. 시장은 실제 수치가 8% 미만으로 나올 경우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중간선거가 끝나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우리가 보는 명목 CPI가 7자를 보인다면 이 3박자가 다 함께 터지는 거죠. 빅텐이 터지는. 문제는 이제 전쟁에 대한 상황,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뭔가 변화만 생긴다면 시장은 연마넬리, 산타넬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본을 가닥을 맞춰가고 있다. 한편 지난 금요일 나온 10월 비농업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26만 1000명 증가하는 것. 여러분 잘 아셨죠? 실업률은 3.5, 3.7% 상승. 그래서 투자은행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이제는 긴축에 대한 약화 이런 이야기보다는 강화 이런 이야기보다는 경기가 슬로우 다운하고 있다. 경착륙하지 않고 연착륙하고 있다의 방점을 지킬 가능성.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 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노동시장이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점진적이다. 천천히 가고 있다는 거죠. 연준이 12월 금리를 최소한 50
BP 인상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되고 있는데 지난주 페드의 매파 기조 재확인과 미 증시 하락에도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이 돋보여진 그런 한 주였기 때문에 미국과는 좀 다르게 가는 우리나라의 모습. 미국의 중간선거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된 이번 주 경우 투자자들은 물가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를 인지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이야기다. 그러면서도 투자자들의 시선은 패드에서 각국의 정책 변화 대응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 금요일 리오프닝 기대했다는 홍콩 증시의 급등이 대표적 예이다. 정책 변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각국의 정책이 피벗이 각국 정책의 피벗으로 전환이 향후 증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도 75에서 50bp로, 다음에 호주 같은 데도 50에서 25bp로, 카나다도 75에서 50으로 조금씩 이제 피벗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글로벌 증시에 좋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또한 시장이 연준의 긴축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경제가 생각과 달리 연착륙하고 있다는 쪽으로 반증이 찍힌다면 시장은 단기 반동 크리스마스 산타넬리 진행될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공격적으로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해야 될 시기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뭔가 투자를 해야 되죠. 뭘 사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형 우량주가 오히려 좋아 보인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와 전기전자 업종이다. 이들이 가장 많이 두들겨 맞았고 가장 공매도를 많이 맞았는데 이 공매도가 반대로 연말 들어왔으면 환매수로 돌아서고 중국 IT에서 나온 돈들이 한국 IT로 들어온다면 이들을 살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삼성전자, LG전자, 애플카가 동력의 어떤 핵심으로 다시 들어올 확률 10만 원까지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기 너무 많이 두들겨 맞죠. 공매도가 환매수로 전환할 가능성, 바닥에 와 있는 가격 13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에도 우리가 단기 모멘텀,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올해 국내 주식이 정말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44.7%나 빠졌죠. 이 정도면 충분히 빠진 거죠. 최근 펀드 플로어 역시 국내에 자금이 유입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케이스라면 제가 봐서는 외국인 돈들은 대형 우량주로, 국내에 이제 마지막 뭔가 배팅을 하고 싶은 개인 투자가들은 중소형주로 이렇게 나눠서 양쪽을 다 끌고 올라갈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특히 대만 대비 한국 IT 상대성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대만에서도 돈이 빠지고 있다. 결국 중국, 대만, 홍콩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이죠. 또 국내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 우량주가 오르는 모습, 이런 모습이 포착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유망 종목은 역시 2차전지 업종 중 기존 양극재보다는 배터리 완성업체 중에서 저평가된 것 또는 장비나 설비업체 이런 종목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삼성 SDI 1080만원까지 보죠. PNT, 하나기술,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은 저희 1차 목표 가격이 20만원이었는데 이제 25만원까지 올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첨보와 같은 기업 너무 이제 셀 업체들의 리튬연과 첨가제 요구량이 늘고 있다. 또 원재료 가격도 많이 하락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 주가가 바닥에 있는 모습, 이런 종목들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마지막에 기타 종목으로는 NC소프트 너무 과한 공매도에 1년 내내 휘청휘청했죠. 저는 한번 사볼 만하다 50만원까지. 또한 파크 시스템 같은 기업들 신규 장비 이익 기여가 본격화되고 있다. 4분기에 더 강한 이익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이 기업을 탐방한 기업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좋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네이버도 한번 사볼 만합니다. 너무 과한 공매도 공격이죠. 20만원까지 회복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 다음 최근에 상장된 탑 머티리얼, 리튬이온 배터리 셀 제조용 소재와 핸들링 시스템, 셀 소재용 핸들링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목표 가격이 55,000원까지 보고 있다. 이런 탑 머티리얼즈, 어티리얼즈자가 빠졌네요. 이런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주말에 뭐 이것저것 너무 긴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한번 틀어놓고 쭉쭉 보십시오. 네, 결론은 산타넬리다.
내년까지는 우리가 시각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 센타넬리아 첫째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악재들이 살짝 호재형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긴축도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고, 물론 추가 긴축은 있지만, 긴축 강도도 이제 조금씩 낮아질 것 같고, 거의 다 왔다. 내년 초면 끝날 것이다. 미리 선방됐다. 많이 충분히 됐다. 세 번째로,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가고 있고, 중간선거 끝나서 모든 악재가 사라지고 있다. 그 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뭔가 해결점 찾아갈 것이 아니냐.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조금씩 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이 모든 것들이 그전에 악재로 작용했던 것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할 확률. 이게 이번 산타넬리에 미국의 식지 않는 그런 소비력, 소비 파워가 합쳐져서 산타넬리를 일으킬 것이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산타넬리에 대비해서 쫄지 말고 강하게 매수 스탠스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뭘 살지는 한번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잘 2차 전자는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정도는 괜찮아 보이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대형 우량주들이 치고 올라올 확률이 있어요. 네이버 같은 애들,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같은 애들, 뭐 이네들, 다음에 삼성 SDI는 여전히 좋아 보이고, 그렇죠? 뭐 NC소프트 같은 애들도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한번 올라올 확률도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지켜보면서 장을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4개 파트로 나눴는데 이번 주 주식시장을 전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살 거 없으면 뭐 삼성 SDI 하나 사고 그렇죠? 삼성 전자 사고 뭐 그 다음에 뭘 살까요? 뭐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서 네이버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주저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은 뭐 아침 방송이었고 화요일 날 아침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개별 종목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